일단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려 그러면은 시리아를 건너뛰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리아는 지금 사실 뭐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게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면요, 사우디도 그렇고 뭐 주변 국가들을 보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죠. 거기는 그냥 쥐죽음도 조용하더라고요. 예. 절대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이집트도 그렇고 네. 뭐 어디 진짜 중동 전쟁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건 이집트하고 시리아죠. 우리 요르단도 조금씩 있긴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시리아하고 이집트였는데, 시리아는 지금 이제 뭐 국가가 지금 현재 그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집트는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둘이 물론 국민들 간에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더라도 자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전쟁을 절대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금 자체적인 문제들도 많고, 또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 그 포탄 들어가는 것만 비용을 계산할 게 아니라 그 보급하고 인건비하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 전쟁 한번 치른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려고 하고는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전면전은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뭐 5차 중동 전쟁 뭐 아니면 이게 확전이 되면서 뭐 세계 대전 이런 거는 너무 그건 좀 과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뭐 카타르도 그렇고 네.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잠잠히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하마스의 독립, 뭐 팔레스타인의 독립, 네. 그다음에 뭐 종교 네.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약간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 문제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건가요? 그 중동 전쟁을 치르는 기간에서도 아랍의 단결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중동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중일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은 섬인데 일본이 만약에 붙어 있다고 쳐고요. 네네. 만주 같은 데에 갑자기 유대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빨리 나가라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셋이 힘을 합쳐서 그걸 몰아낸다고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정말로 힘을 합칠까요? 우리는 슬쩍 빠지고 중국 애들이 더 피해보기 싶고, 그리고 점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이면 더 항구 쪽에 있는 더 요충지를 먹어야 되고 뭐 서로 이럴 거라고요. 1차 중동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작전이 잘 안 맞고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만주족들을 정말로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소모한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중동 같은 네.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이슬람권? 예. 종교가 베이스가 돼서 단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지만 그 같은 언어를 쓰고 말이 서로 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약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또 통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게 같이 붙어 있으면 사이가 더 나빠지거든요. 맨날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몇천 년을 그러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오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뭐 그 독립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과연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든 우리한테 불똥 안 튀기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켜나 테러를 시켜보자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네, 그런 문제가 혈전의 중요하기 문제죠.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음.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니네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근데 얘기는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침공해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만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정책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침묵이다 그냥.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아랍 국가들이 끼어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약간 중립을 지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란을 반대해가지고 네. 이란의 원망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아랍 지역 내 민심들이 동요할 테고, 그러니까 민심은 반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얻을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조금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민심이 어긋나고, 이란을 욕하자니 이란하고 지금 기껏 어느 정도 봉합해놨는데 그걸 벌어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아랍 국가들. 네, 맞아요. 네, 조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하마스는 아니다. 예, 하마스 난 니네들을 좋아하지 않아. 예, 그래서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고요, 지지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하마스 싫어라는 말도 안 해요. 약간 그러면 중립인가요? 아니요, 하마스에- 하마스 싫어해요. 네네. 왕정 국가들은 하마스 싫어해요. 아, 왜냐면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네. 하마스의 목적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독립이잖아요. 독립은 누구나 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가 하마스가 이끄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슬람 국가라는 얘기는 세속 국가가 아닌 거예요. 세속 국가가 아니면 무슬림이 아니면 2등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무슬림들이 좋은 나라지, 비무슬림,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은 어느를 지지하겠습니까? 파타를 지지하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은 독립국가를 하더라도 거기는 세속 국가거든요. 그리고 왕정 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친구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예, 이슬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은 왕정을 싫어해요. 공화정주의자들이에요.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예, 지지할 수가 없고,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하는 이유고,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왕정 국가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안 좋아하고, 무슬림 형제단의 같은 편인 하마스를 싫어하는 거죠.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조직이니까. 근데 사실 왕정 국가라고 말씀하신 뭐 사우디라든지 그 밖에 뭐 UAE라든지 여기도 무슬림 아닌가요, 그러면? 무슬림인데, 네네. 우리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도 여러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냥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그런 운동 없는데 나는 한국을 크리스찬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강경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뭐냐면, 나는 무슬림으로서 난 이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 무슬림식으로 돌아가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예.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악하죠, 왕정국가에서는. 아니,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거 되지, 그거 이슬람 원리 해가지고 니네들이 이거는 이슬람 원리고 아니고 이건 잘못됐고 됐고 이거 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같은 이슬람이어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세속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약간 그건 강경파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존중해주고 뭐 크리스천도 존중해주고 그런 국가를 그럼 세속 국가라고. 그래서 세속 국가,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이집트가 누구를 지금 제일 탄압합니까? 무슬림 형제단을 탄압하잖아요. 아,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의 바탕을 둔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집트는 그 전에 군부 지도자들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한 무슬림들이에요. 예배도 다 하고. 예. 그렇지만 이슬람이 원리인 국가는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무슬림이 100%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체제가 이슬람의 원리하에 움직이는 국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이란입니다. 예. 근데 무슬림의 100%여도 무슨 이슬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무슬림 다수 국가라고 그러지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는 국가 체제 자체가 이슬람이어야 돼요. 국교가 아니라, 국교는 이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이슬람과 관계된 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무슬림이 다수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무슬림 국가가 아닌 그런 왕정 체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그런 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이 무슬림 원리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이슬람 체제의 국가들은 이슬람 체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좀 더 사회주의 사상이 좀 더 강하긴 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슬람 국가로 운영되는 나라는 지금 이란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란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슬람으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이슬람 체제의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란은 순니 국가는 아니고 시아 국가고, 시아는 또 약간 교리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다수 국가는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슬람 체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란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IS 같은 경우가 걔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런 걸 꿈꾸는 거고요. 예. 그게 달라요. 예. 어쨌거나 이 무슬림 다수 국가, 그죠? 네. 왕정이라든지 세속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실 잘한 게 없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뭐 교류라든지 아니면 서방 그런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약간 자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면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아랍 국가들은 지금 아랍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세상에서 산업 다각화예요. 산업 다각화. 예,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석유, 가스가 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예,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괜히 섣불리 이런 싸움에 나섰다가 누구 편 들고 뭐 했다가 화가 난 쪽에서 미사일이라도 날려버리면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란이 좋아서 맺은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좀 대탕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통제해 가는 거고요. 그걸 달리 말하면 아랍 국가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냐면 아랍 국가들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랍 국가들이 6나라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6나라 왕정 국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6나라가 다 합치면은 인구수는 우리 정도 되고요.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 경제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뭐 1인당 GDP라든지.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 안 돼요. 예,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왔고요. 그래 미국이 나간다니까 이제 막 자주 국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란이 어떻게 보면 군사력은 다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란이 약한 거는 공군력이 약합니다. 이란의 공군력은 UAE 공군력에 밀릴 거예요. 아, UAE는 약간 공군력은 확실히 좀 확실히 좋으니까. 돈으로 많이 샀군요. 예. 전투기라든지 그런 예, 거. 그리고 비행기도 새 거 있고 좋은 게 많잖아요. 이란은 없잖아요. 이란은 톰캣, 그 옛날 F-14, F-4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우리는 퇴역한 비행기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비행기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공군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공군력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육군력. 이 GCC 국가들은 육군력이 없어요. 이란은 육군 병력이 대단하죠. 그 지상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CC 국가들은 군사력을 확장하려면 병력을 키워야 돼요. 자국 병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왜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사실. 왜 이렇게 한심하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국방력이 있어야지. 예.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왕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왕정이, 이 아랍 국가들의 왕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하고는 달라요. 일본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잖아요. 군림은 하잖아요. 네. 근데 통치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랍 왕정은요, 왕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해요. 전제 왕정이에요. 전제 왕정인데 전제 왕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군사, 쿠데타. 예.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왕정에서 쿠데타로 공화정 넘어간 나라 많습니다. 시리아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이라크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예. 이집트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군대만 있으면 쿠데타가 나니까 군대를 강하게 키우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했으니 키우겠다고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G6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주국방력이에요. 이게 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누가 쳐들어오느냐 약간 그 문제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현재 1대1로 맞짱 뜬다? 안 돼요.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국방력을, 지상병력을 키우려면, 훈련시키고 하려면, 예. 그래서 쉽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잘못했다가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갖다가 유전지대에 꽂기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제일 썸뜻한 말이 그거잖아요. 까불어? 알았어. 그럼 너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예, 그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유전에만 꽂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 수많은 미사일을 유전지대에 다 꽂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현재로서 아랍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미사일까지도 아니고 막 드론 날려서 막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주 뭐 아프리카에서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랬다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가 그쪽에서 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비축유 쓸 수밖에 없고요.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방송 다 꺼야죠, 지금 이거. 유튜브 하루에 30분 이상 못 볼 거예요, 전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제라면은 석유는 많이 나간다는 행복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자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요, 지금 유가가 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 초에 4월 달에 발표된 걸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유가가 있어요. 적자도 나지 않고 흑자도 나지 않는 딱 이렇게. 딱 BP 나는. 예. 네. 딱 그 선이 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배럴당 94달러예요. 한참 모자르네요. 그러면. 한참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적자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걸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쁜데 전쟁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조용한 거예요. 사실 이란이 또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뭔가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도 뭔가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고 그런 뭐 산업이 다각한 그런 국가다, 매력적인 국가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괜히 굳이 아랍 국가들이 나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누구 편 들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눈앞에서 사라진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이에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굳이 우리 아랍 국가들 이름 듣는 난 딱 두 나라죠. 지금 휴전협상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집트하고 카타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이란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예. 국제무대에서 뒤로 사라졌어요. 조용합니다. 자기네들 먹고 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뭐 종교라는 그런 약간 표면적인 그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말도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국가들에겐 더 이상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전 같았으면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난리 났었을 텐데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조용하잖아요. 예, 지금은 각자 도생,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강해요. 일단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려 그러면은 시리아를 건너뛰어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리아는 지금 사실 뭐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게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면요, 사우디도 그렇고 뭐 주변 국가들을 보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죠.
거기는 그냥 쥐죽음도 조용하더라고요. 네. 절대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이집트도 그렇고, 네. 뭐 어디. 진짜 중동 전쟁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건 이집트하고 시리아죠. 뭐 요르단도 조금씩 있긴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시리아하고 이집트였는데, 시리아는 지금 이제 뭐 국가가 지금 현재 그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집트는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둘이, 물론 국민들 간에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전쟁을 절대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금 자체적인 문제들도 많고. 또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 그 포탄 들어가는 것만 비용을 계산할 게 아니라 그 보급하고 인건비하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 전쟁 한번 치른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려고 하고는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전면전은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뭐 5차 중동 전쟁 뭐 아니면 이게 확전이 되면서 뭐 세계 대전 이런 거는 너무 그건 좀 과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뭐 카타르도 그렇고 네.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잠잠히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뭐 하마스의 독립, 뭐 팔레스타인의 독립, 네. 그다음에 뭐 종교 네.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약간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 문제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건가요? 그 중동 전쟁을 치르는 기간에서도 아랍의 단결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중동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중일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은 섬인데 일본이 만약에 붙어 있다고 쳐고요. 네네. 만주 같은 데에 갑자기 유대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빨리 나가라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셋이 힘을 합쳐서 그걸 몰아낸다고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정말로 힘을 합칠까요? 우리는 슬쩍 빠지고 중국 애들이 더 피해보기 싶고 그리고 점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이면 더 항구 쪽에 있는 더 요충지를 먹어야 되고 뭐 서로 이럴 거라고요. 1차 중동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작전이 잘 안 맞고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만주족들을 정말로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소모한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이슬람권? 예. 종교가 베이스가 돼서 단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지만 그 같은 언어를 쓰고 말이 서로 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약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또 통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게 같이 붙어 있으면 사이가 더 나빠지거든요. 맨날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몇천 년을 그러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오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뭐 그 독립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과연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불똥 안 튀기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켜나 테러를 시켜보내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네,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문제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 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니네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 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네 얘기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침공해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만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 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 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침묵이다 그냥.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아랍 국가들이 끼어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약간 중립을 지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란을 반대해가지고 네. 이란의 원망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아랍 지역 내 민심들이 동요할 테고 그러니까 민심은 반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얻을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조금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민심이 어긋나고, 이란을 욕하자니 이란하고 지금 기껏 어느 정도 봉합해놨는데 그걸 벌어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아랍 국가들. 네, 맞아요. 예, 네. 조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하마스는 아니다. 예, 하마스 난 니네들을 좋아하지 않아. 예, 그래서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고요. 지지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하마스 싫어라는 말도 안 해요. 약간 그러면 중립인가요? 아니요. 하마스에- 하마스 싫어해요. 네네. 왕정 국가들은 하마스 싫어해요. 아, 왜냐면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네. 하마스의 목적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독립이잖아요. 독립은 누구나 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가 하마스가 이끄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슬람 국가라는 얘기는 세속 국가가 아닌 거예요. 세속 국가가 아니면 무슬림이 아니면 2등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무슬림들이 좋은 나라지 비무슬림,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은 어를 지지하겠습니까? 파타를 지지하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은 독립국가를 하더라도 거기는 세속국가거든요. 그리고 왕정 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친구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슬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은 왕정을 싫어해요. 공화정주의자들이에요.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고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하는 이유고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왕정 국가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안 좋아하고 무슬림 형제단의 같은 편인 하마스를 싫어하는 거죠.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조직이니까. 근데 사실 왕정 국가라고 말씀하신 뭐 사우디라든지 그 밖에 뭐 UAE라든지 여기도 무슬림 아닌가요, 그러면? 무슬림인데 네네. 우리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여러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냥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그런 운동은 없는데 나는 한국을 크리스찬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강경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뭐냐면 나는 무슬림으로서 나는 이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 무슬림식으로 돌아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예.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악하죠. 왕정국가에서는. 아니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거 되지. 그거 이슬람 원리 해가지고 니네들이 이거는 이슬람 원리고 아니고 이건 잘못됐고 됐고 이거 하는 거 싫다 이거죠. 같은 이슬람이어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세속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약간 그건 강경파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존중해주고 뭐 크리스천도 존중해주고 그런 국가를 그럼 세속 국가라고. 그래서 세속 국가, 예를 들면 이집트. 음.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이집트가 누구를 지금 제일 탄압합니까? 무슬림 형제단을 탄압하잖아요. 아,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의 바탕을 둔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집트는 그 전에 군부 지도자들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한 무슬림들이에요. 예배도 다 하고, 예. 그렇지만 이슬람이 원리인 국가는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무슬림이 100%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체제가 이슬람의 원리 하에 움직이는 국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이란입니다. 예. 근데 무슬림의 100%여도 무슨 이슬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무슬림 다수 국가라고 그러지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는 국가 체제 자체가 이슬람이어야 돼요. 국교가 아니라 국교는 이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이슬람과 관계된 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무슬림이 다수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무슬림 국가가 아닌 그런 왕정 체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그런 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이 무슬림 원리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이슬람 체제의 국가들은 이슬람 체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좀 더 사회주의 사상이 좀 더 강하긴 하죠.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슬람 국가로 운영되는 나라는 지금 이란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란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슬람으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이슬람 체제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혀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란은 순니 국가는 아니고 시아 국가고, 시아는 또 약간 교리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다수 국가는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슬람 체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란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IS 같은 경우가 걔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런 걸 꿈꾸는 거고요. 예. 그게 달라요. 예. 어쨌거나 이 무슬림 다수 국가, 그죠? 네. 왕정이라든지 세속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실 잘한 게 없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뭐 교류라든지 아니면 서방 그런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약간 자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면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아랍 국가들은 지금 아랍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세상에서 산업 다각화예요. 산업 다각화. 예,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석유, 가스가 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예,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괜히 섣불리 이런 싸움에 나섰다가 누구 편 들고 뭐 했다가 화가 난 쪽에서 미사일이라도 날려버리면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란이 좋아서 맺은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좀 대탕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통제해 가는 거고요. 그걸 달리 말하면 아랍 국가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냐면 아랍 국가들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랍 국가들이 6나라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6나라 왕정 국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6나라가 다 합치면은 인구수는 우리 정도 되고요.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 경제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뭐 1인당 GDP라든지.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 안 돼요. 예,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왔고요. 그래 미국이 나간다니까 이제 막 자주 국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란이 어떻게 본다면 군사력으로는 다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란이 약한 거는 공군력이 약합니다. 이란의 공군력은 UAE 공군력에 밀릴 거예요. UAE는 약간 공군력은 확실히 좀 확실히 좋으니까. 돈으로 많이 샀군요. 예. 전투기라든지 그런 예, 거. 그리고 비행기도 새 거 있고 좋은 게 많잖아요. 이란은 없잖아요. 이란은 톰캣, 그 옛날 F-14, F-4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우리는 퇴역한 비행기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비행기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공군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공군력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육군력. 이 GCC 국가들은 육군력이 없어요. 이란은 육군 병력이 대단하죠. 그 지상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CC 국가들은 군사력을 확장하려면 병력을 키워야 돼요. 자국 병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왜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사실. 왜 이렇게 한심하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국방력이 있어야지. 예.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왕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왕정이, 이 아랍 국가들의 왕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하고는 달라요. 일본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잖아요. 군림은 하잖아요. 네. 근데 통치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랍 왕정은요, 왕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해요. 전제왕정이에요. 전제왕정인데, 전제왕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군사, 쿠데타. 예.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왕정에서 쿠데타로 공화정 넘어간 나라 많습니다. 시리아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이라크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예. 이집트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군대만 있으면 쿠데타가 나니까 군대를 강하게 키우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했으니 키우겠다고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GCC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주 국방력이에요. 이게 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누가 쳐들어오느냐 약간 그 문제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현재
1대1로 맞짱 뜬다? 안 돼요.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국방력을, 지상병력을 키우려면, 훈련시키고 하려면. 예. 그래서 쉽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잘못했다가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갖다가 유전지대에 꽂기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제일 썸뜻한 말이 그거잖아요. 까불어? 알았어. 그럼 너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예. 그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유전에만 꽂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그 수많은 미사일을 유전지대에 다 꽂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현재로서 아랍국가 살 수 있는 게 없죠. 미사일까지도 아니고 막 드론 날려서 막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주 뭐 아프리카에서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랬다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가 그쪽에서 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비축유 쓸 수밖에 없고요.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방송 다 꺼야죠, 지금 이거. 유튜브 하루에 30분 이상 못 볼 거예요, 전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제라면은 석유는 많이 나간다는 행복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자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요, 지금 유가가 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 초에 4월 달에 발표된 걸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유가가 있어요. 적자도 나지 않고 흑자도 나지 않는 딱 이렇게. 딱 BP 나는. 예. 네. 딱 그 선이 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배럴당 94달러예요. 한참 모자르네요. 그러면. 한참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적자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걸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쁜데 전쟁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조용한 거예요. 사실 이란이 또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뭔가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도 뭔가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고 그런 뭐 산업이 다각한 그런 국가다, 매력적인 국가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괜히 굳이 아랍 국가들이 나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누구 편 들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눈앞에서 사라진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이에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굳이 우리 아랍 국가들 이름 듣는 난 딱 두 나라죠. 지금 휴전협상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집트하고 카타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이란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예. 국제무대에서 뒤로 사라졌어요. 조용합니다. 자기네들 먹고 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뭐 종교라는 그런 약간 표면적인 그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말도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국가들에겐 더 이상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전 같았으면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난리 났었을 텐데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조용하잖아요. 예, 지금은 각자 도생,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강해요. 일단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려 그러면은 시리아를 건너 뛰어와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리아는 지금 사실 뭐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게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면요, 사우디도 그렇고 뭐 주변 국가들을 보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죠. 거기는 그냥 쥐죽음도 조용하더라고요. 네, 절대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네. 뭐 어디. 진짜 중동 전쟁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건 이집트하고 시리아죠. 뭐 요르단도 조금씩 있긴 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시리아하고 이집트였는데, 시리아는 지금 이제 뭐 국가가 지금 현재 그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집트는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둘이, 물론 국민들 간에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더라도
자,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전쟁을 절대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금 자체적인 문제들도 많고 또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 그 포탄 들어가는 것만 비용을 계산할 게 아니라 그 보급하고 인건비하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 전쟁 한번 치른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려고 하고는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전면전은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뭐 5차 중동 전쟁 뭐 아니면 이게 확전이 되면서 뭐 세계 대전 이런 거는 너무 그건 좀 과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그렇고 네. 뭐 다른 뭐 카타르도 그렇고 네.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잠잠히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뭐 하마스의 독립, 뭐 팔레스타인의 독립, 네. 그다음에 뭐 종교 네.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약간 자기네들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제 문제가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건가요? 그 중동 전쟁을 치르는 기간에서도 아랍의 단결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중동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중일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은 섬인데 일본이 만약에 붙어 있다고 쳐고요. 네네. 만주 같은 데에 갑자기 유대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빨리 나가라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셋이 힘을 합쳐서 그걸 몰아낸다고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정말로 힘을 합칠까요? 우리는 슬쩍 빠지고 중국 애들이 더 피해보기 쉽고 그리고 점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이면 더 항구 쪽에 있는 더 요충지를 먹어야 되고 뭐 서로 이럴 거라고요. 1차 중동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서로 작전이 잘 안 맞고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만주족들을 정말로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소모한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이슬람권? 예. 종교가 베이스가 돼서 단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지만 그 같은 언어를 쓰고 말이 서로 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약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또 통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게 같이 붙어 있으면 사이가 더 나빠지거든요. 맨날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몇천 년을 그러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오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 독립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과연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불똥 안 튀기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켜놓은 테러를 시켜보세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그런 문제가 문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 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니네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 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오늘 얘기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침공해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만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침묵이다 그냥.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에 아랍 국가들이 끼어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약간 중립을 지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란을 반대해가지고 네. 이란의 원망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아랍 지역 내 민심들이 동요할 테고 그러니까 민심은 반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얻을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조금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민심이 어긋나고 이란을 욕하자니 이란하고 지금 기껏 어느 정도 봉합해놨는데 그걸 벌어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아랍 국가들. 네, 맞아요. 네. 네,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하마스는 아니다. 네, 하마스 난 니네들을 좋아하지 않아. 네, 그래서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고요, 지지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하마스 싫어라는 말도 안 해요. 약간 그러면 중립인가요? 아니요, 하마스에- 하마스 싫어해요. 네네. 왕정국가들은 하마스 싫어해요. 아, 왜냐면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네. 하마스의 목적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독립이잖아요. 독립은 누구나 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가 하마스가 이끄는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슬람 국가라는 얘기는 세속 국가가 아닌 거예요. 세속 국가가 아니면 무슬림이 아니면 2등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무슬림들이 좋은 나라지 비무슬림,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지지하겠습니까? 파타를 지지하죠.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은 독립국가를 하더라도 거기는 세속국가거든요. 그리고 왕정국가들이 하마스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친구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슬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들은 왕정을 싫어해요. 공화정주의자들이에요.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지지할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고,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하는 이유고,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왕정 국가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안 좋아하고, 무슬림 형제단의 같은 편인 하마스를 싫어하는 거죠.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조직이니까. 근데 사실 왕정 국가라고 말씀하신 뭐 사우디라든지 그 밖에 뭐 UAE라든지 여기도 무슬림 아닌가요, 그러면? 무슬림인데, 네네. 우리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여러 형태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냥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그런 운동 없는데 나는 한국을 크리스찬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강경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뭐냐면, 나는 무슬림으로서 이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 무슬림식으로 돌아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악하죠, 왕정국가에서는. 아니, 그냥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거 되지, 그거 이슬람 원리 해가지고 니네들이 이거는 이슬람 원리고 아니고 이건 잘못됐고 됐고 이거 하는 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이어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세속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약간 그건 강경파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존중해주고, 뭐 크리스천도 존중해주고, 그런 국가를 그럼 세속 국가라고. 그래서 세속 국가,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이집트가 누구를 지금 제일 탄압합니까? 무슬림 형제단을 탄압하잖아요.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의 바탕을 둔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집트는 그 전에 군부 지도자들도 뭐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한 무슬림들이에요. 예배도 다 하고. 그렇지만 이슬람이 원리인 국가는 아니에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무슬림이 100%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체제가 이슬람의 원리 하에 움직이는 국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란입니다. 근데 무슬림의 100%여도 무슨 이슬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무슬림 다수 국가라고 그러지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슬람 국가는 국가 체제 자체가 이슬람이어야 돼요. 국교가 아니라, 국교는 이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이슬람과 관계된 게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무슬림이 다수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무슬림 국가가 아닌 그런 왕정 체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이 무슬림 원리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이슬람 체제의 국가들은 이슬람 체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좀 더 사회주의 사상이 좀 더 강하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슬람 국가로 운영되는 나라는 지금 이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슬람으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이슬람 체제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란은 순니 국가가 아니고 시아 국가고, 시아는 또 약간 교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다수 국가는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슬람 체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란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IS 같은 경우가 걔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런 걸 꿈꾸는 거고요. 예. 그게 달라요. 예. 어쨌거나 이 무슬림 다수 국가, 그죠? 네. 왕정이라든지 세속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실 잘한 게 없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뭐 교류라든지 아니면 서방 그런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든 약간 자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면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아랍 국가들은 지금 아랍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세상에서 산업 다각화예요. 산업 다각화. 예,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석유, 가스가 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예, 이렇게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괜히 섣불리 이런 싸움에 나섰다가 누구 편 들고 뭐 했다가 화가 난 쪽에서 미사일이라도 날려버리면 사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란이 좋아서 맺은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좀 대탕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통제해 가는 거고요. 그걸 달리 말하면 아랍 국가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냐면 아랍 국가들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랍 국가들이 6나라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6나라 왕정 국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6나라가 다 합치면은 인구수는 우리 정도 되고요.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 경제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뭐 1인당 GDP라든지.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 안 돼요. 예,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왔고요. 그래 미국이 나간다니까 이제 막 자주 국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란이 어떻게 보면 군사력으로는 다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란이 약한 거는 공군력이 약합니다. 이란의 공군력은 UAE 공군력에 밀릴 거예요. UAE는 약간 공군력은 확실히 좀 확실히 좋으니까. 돈으로 많이 샀군요. 예. 전투기라든지 그런 예, 거. 그리고 비행기도 새 거 있고 좋은 게 많잖아요. 이란은 없잖아요. 이란은 톰캣, 그 옛날 F-14, F-4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우리는 퇴역한 비행기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비행기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공군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전쟁은 공군력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육군력. 이 GCC 국가들은 육군력이 없어요. 이란은 육군 병력이 대단하죠. 그 지상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CC 국가들은 군사력을 확장하려면 병력을 키워야 돼요. 자국 병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왜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사실. 왜 이렇게 한심하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국방력이 있어야지. 예.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왕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왕정이, 이 아랍 국가들의 왕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하고는 달라요. 일본 왕정이나 영국의 왕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잖아요. 군림은 하잖아요. 네. 근데 통치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랍 왕정은요, 왕이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해요. 전제왕정이에요. 전제왕정인데, 전제왕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군사, 쿠데타. 예.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왕정에서 쿠데타로 공화정 넘어간 나라 많습니다. 시리아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이라크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예. 이집트도 쿠데타로 넘어갔죠. 군대만 있으면 쿠데타가 나니까 군대를 강하게 키우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했으니 키우겠다고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GCC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주 국방력이에요. 이게 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누가 쳐들어오느냐 약간 그 문제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현재 1대1로 맞짱 뜬다? 안 돼요.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국방력을, 지상병력을 키우려면, 훈련시키고 하려면. 예. 그래서 쉽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잘못했다가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갖다가 유전지대에 꽂기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제일 썸뜻한 말이 그거잖아요. 까불어? 알았어. 그럼 너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예, 그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음. 유전에 막 꽂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라는 그 수많은 미사일을 유전지대에 다 꽂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현재로서 아랍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미사일까지도 아니고 막 드론 날려서 막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주 뭐 아프리카에서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랬다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가 그쪽에서 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비축유 쓸 수밖에 없고요.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방송 다 꺼야죠, 지금 이거. 유튜브 하루에 30분 이상 못 볼 거예요, 전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다각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제라면은 석유는 많이 나는다는 행복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자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요, 지금 유가가 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 초에 4월 달에 발표된 걸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유가가 있어요. 적자도 나지 않고 흑자도 나지 않는 딱 이렇게. 딱 BP 나는. 예. 네. 딱 그 선이 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배럴당 94달러예요. 한참 모자르네요. 그러면. 한참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적자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걸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쁜데 전쟁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조용한 거예요. 사실 이란이 또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뭔가 관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도 뭔가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고 그런 뭐 산업이 다각한 그런 국가다, 매력적인 국가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괜히 굳이 아랍 국가들이 나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누구 편 들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눈앞에서 사라진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이에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굳이 우리 아랍 국가들 이름 듣는 난 딱 두 나라죠. 지금 휴전협상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집트하고 카타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이란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예. 국제 무대에서 뒤로 사라졌어요. 조용합니다. 자기네들 먹고 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뭐 종교라는 그런 약간 표면적인 그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른 말도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국가들에겐 더 이상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가. 예전 같았으면 팔레스타인 문제 갖고 난리 났었을 텐데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조용하잖아요. 예, 지금은 각자 도생,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강해요.